네, 집중하시고 부등식 나갈 거예요. 부등식. 오늘 나가다가 설명이 안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이 끝났는데 대표 유형을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조금 워밍업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때는 기본 설명 들어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풀이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마플에서 문제집마다 있잖아. 뭐 센으로 치면 C단계, 그지? 아니면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최고 난도나 레벨 3 같은 문제들 그게 해당하는 게 이제는 터프잖아, 그치? 터프 문제랑 이제는 노멀이랑 이런 데에서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은 내신이나 수능에 적합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각출해가지고 선생님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주부터는 진행할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등식 봅시다. 부등식 나와 있는데 연립 1차에다가 연립 2차에다가 뭐 2차 부등식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절대값을 포함한 거랑. 그러니까 2차 부등식 쪽은 이제는 연결이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뭡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가우스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칠판 잘 보셔야 돼. 집중. 집중 잘 하시고. 잘 봐. 부등식 들어갈 거예요. 부등식. 먼저 들어가면은 항상 시작 단계는 뭐야? 방정식도 들어갔을 때 1, 2차 방정식. 그지? 그럼 부등식도 뭐겠어? 1, 2차 부등식.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복습을 잘 했는지 물어볼게.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너무 낯익지 범수야? 그지? 아니야? 낯설어?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풀어! 그 친구들 이름을 자꾸 까먹네. 재민이! 풀어! 지영이! 풀으라고! 준이! 풀어! 다시 써. 풀어라고! 그럼 대부분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뭔 말인지 가?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아이, 선생님! 저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요. 아이, 이 새끼, 이건데요.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1만 맞은 거야. 알겠어? 문제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도 얘기했던 거 강조했던 부분이 뭐야? 니네가 숨 쉬듯이 다가오는 그런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순간 돛대는 거야. 알겠어? 왜 그러냐면 선생님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어디에도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 뭔 말인지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말이 붙으면 거기에 주변 의미로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뭔 소리입니까? 이 새끼는 2차 방정식이다. 그럼 2차 항의 개수가 0, 1, 2가 있어 없어? 힘들어요? 없잖아. 그럼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1차 항의 개수가 0, 1, 2가 없지. 선생님 말이 가. 그렇잖아.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는 건 분명히 내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풀었다는 거는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간 거잖아. 그렇게 되려면 1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랬어야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제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들으면은 몇 번은 나올 거야. 그게 뭐냐면 주변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도 벌써 겪고 있는 거야. 니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주은이 뭐라고 했냐?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니네가 촌내리 열심히 하고서는 집에 갔어.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네. 어서 와서 밥 먹어. 그러잖아. 그치? 그럼 밥 먹으라고 했어. 니네한테 물어보자. 밥 먹으라고 하면 니네 반찬 다 냅두고 밥만 처먹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밥 먹으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고생했으니까 밥이랑 맛있는 반찬이랑 국도 먹고 중간중간에 목 맥히니까 물도 좀 마시고 천천히 맛있게 먹어. 이게 들어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말이 함축적으로 어디? 밥 먹어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 걸 주변 의미라고 불러. 국어 시간 같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방정식을 푸세요 그랬잖아. 그럼 어디에도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 알겠지? 그럼 얘는 풀이를 할 때 이렇게 나눠줘야 돼.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그지? 분모가 0 되는 경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보니까 저 누나나 형이 오빠나 누나 언니가 봤더니 막 분모가 0으로 가던데요. 0으로 다가가는 경우는 있어도 분모가 0인 경우는 때려 죽여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A도 0이고 B도 0이야. 그럼 얘는 0 곱하기 X가 0이지. 돼요? 여기까지 가? X 대신 니네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좌변 뭐 나와? 0. 그치? 0 나오지? 우변 뭐야? 0 나오지? 그럼 나는 X 대신 모든 걸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지? 이해가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 불러?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해가 무수히 많다. 되셨나?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0 곱하기 X가 B래. 좀 전에 얘기했잖아. 좌변은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인데 0은 1이다. 0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말이 돼, 안 돼? 찐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0은 뭐다? 말이 안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해의 개수를 따져보자면 요 놈은 한 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무수히 많게 나오는 거고 얘는 없는 거야. 이해가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얘들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왜요? 부등식에서 그대로 들어가거든. 부등식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와. 이런 부등식이 있어.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도 어딜 가도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지. 그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알겠어? 그럼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가 돼? 됐나요? A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가? 이젠 두 가지로 가서 돼? A가 양수야. 부등식의 특징은 뭐야? 등식의 성질을 다 만족하지만 음수를 나누거나 곱했을 땐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 그렇지, 반대로 가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X가 A분의 B보다 커요. 그럼 여기는 X가 A분의 B보다 작아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되셨나? 그럼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A가 0인 경우로 가. 그럼 얘는 B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B에 따라서. 어떻게? B가 뭐라고 해야 되냐? 0 이상인 경우, 음수인 경우. 됐슈? 그럼 요거를 봐. 얘는 0 곱하기 X가 B 이렇게 나와 있어. 좌변은 뭐야? 좌변 뭐야? 0이지. 근데 B가 뭐래? 0 또는 양수지. 0은 0보다 크다. 0은 1보다 크다. 0은 1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그럼 얘는 뭐야? 해가 없어요. 됐나? 선생님 말이 가?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돼? 0 곱하기 X는 B보다 커요. B가 음수라고 했지. 좌변은 0이지. 0이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이 새끼는 0밖에 안 나와. 그럼 X 대신 개만이 집어넣을 수 있지. 근데 음수가 나온대. 그럼 음수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수가 돼.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고. 이해 갔어? 그럼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한 개 값으로 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는 뭐로 나온 거야? 범위로서 주어졌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차이는 저거밖에 없는 거야. 저 녀석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고 얘는 범위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걸 풀이했을 때 특징을 알아보면 뭐란 얘기야? 똑같은 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값 자체로 쓰면은 방정식인 거고 범위로 써주면 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말 이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을 풀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연립부등식일 때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그냥 방정식처럼 풀어도 다 풀려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잘 봐. 이거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연속적인 얘기니까 한번 할게요. 얘가 뭘 쓸까? 됐어.
이게 나왔다 치자. 됐어요? 그럼 요 새끼의 범위가 이게 나왔어. BC 값 구해봐. 뭐야? B는? 빨리 얘기해! B는 뭐야? 범수! B 뭐야? 수빈이? 아이고 답답해 이놈들. 잘 봐. 선생님이 좀 전에 강조했던 말이 뭐야? 방정식은 어떤 일정한 저 새끼가 나오는데 그걸 그냥 값으로 써주면 방정식이고 범위로 써주면 부등식이라니까. 알겠어? 그럼 요거를 잘 봐. 내가 이렇게 써볼게. B 뭐야? 마 2지. C는? 마 3이지. 위에 거 다시 봐. B는? 그렇지. C는? 마 3이면 끝. 선생님 왜요? 아니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이렇게 풀었잖아. 이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차식이 작아요. 범위는 어떻게 되지? 그치, 낑겨요. 이건 매번 강조하던 거야. 크다면 퍼져요. 선생님 왜요? 아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요걸 봤을 때 요거에 집착하지 마. 요거에 집착하지 마. 부등식에. 그냥 y는 이게 있었다라고 치자. 알겠지? 2차식이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강조 드릴게. 2차식이 나오면 항상 포물선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알겠어? 특히나 어디서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으면은 얘가 등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포물선을 생각하셔야 돼. 알겠니? 2차식이 나오면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럼 잘 봐. 다시 봐. 요거를 봤을 때 y는 얘다. 2차 포물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2차 함수는 알고 있잖아. 이건 중3도 아는 내용이에요. 되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럼 요 새끼 뭐 대충 그리지 뭐. 요 지나가지고 뭐. 됐지? 그럼 얘는 뭐야? 마3하고 1이지. 됐쇼? y축? 요 정도 있겠지. 됐나? 여기까지 가요. 아니 다 왔어. 그럼 요거 가기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포물선 배웠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선? 그렇지, 대칭성. 그럼 요 새끼는 어딜 잡아도 양 끝에 중점이 꼭지점 x 좌표일 수밖에 없잖아. 축의 방정식. 맞아요? 더해서 반띵. 됐나? 여기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야. 아이 선생님 저희 부등식 하는데요. 이제 할 거야. 잘 봐봐.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요 값은 y하고 동일한 거지. 맞아? 그럼 y라는 새끼는 x축을 기점으로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지.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가. 오케이.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새끼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다시 한번. 요 놈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 새끼는 y잖아. 그럼 y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x축 기점으로 위야 아래야? 아래지. 돼? 다시 한번. 얘랑 얘랑 같잖아. 함수 그래프 그렸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y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기점으로 아래잖아. 그럼 그래프를 나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봐야 되는 거지. 선생님 방에 가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려면 선이잖아, 선. 아니, 포물선이니까 곡선이기는 한데 선이잖아. 선은 뭐가 모여서 된 거야? 점이 모여서 된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3보다 작은 쪽을 봐야 돼? 큰 쪽을 봐야 돼? 큰 쪽을 봐야 되지. 마3보다는 큰 쪽을 봐야 계속 점의 좌표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1보다는 큰 쪽을 봐야 돼? 작은 쪽을 봐야 돼? 작은 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작다라는 표시가 나왔을 때 요 녀석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 사이에 낑겨야 된다고. x의 범위를 구하면. 그럼 얘가 크다라고 나왔으면 나는 그래프를 여기 부분을 보고 싶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 이게 크다라고 나왔으면 위쪽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위쪽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요런 데다가 선을 그어야 되겠지. 그럼 1보다 큰 쪽이지. 마3보다 작은 쪽이지. 이해 갔냐? 그러니까 이 차식이 크다가 나왔으면은 퍼져요. 이 차식이 작다가 나왔으면은 낑겨요. 이해 갔어? 범위가 항상 그렇게 된다고. 그 중심이 되는 값을 기점으로, 0이 되는 값을 기점으로 이 두 사이에 낑긴다고. 작으면. 크면 퍼진다고. 됐쇼? 그럼 얘하고 동일하게 가는 게 뭐냐?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요 라고 했어. 아니, 3보다 작아요 할까? 3보다 작아요 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절대값이라는 거는 길이나 거리를 뜻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2, 1, 땡땡땡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럼 이 간격이 같은 새끼가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길이가 요만치 짧아질수록 이 길이도 요만치 짧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이 작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 낑겨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만약에 얘가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4, 5, 6, 7, 8 땡땡땡 돼야 되니까 여기 부분을 뜻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 맞아? 그럼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상관이 없잖아. 그럼 4, 5, 6, 7 나오려면 얘도 요 방향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됐쇼? 그러면 2차 식하고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라는 새끼도 작아요 하면 뭐가 돼? 낑긴다고. 커요 하면 퍼진다고. 이해가시오? 요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이거는 이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거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기본적으로 얘네가 갖는 거는 해나 근이라고 얘들아. 차이점이 있다면 방정식은 얘처럼 요거 하나 딱딱 값으로 떨어지게 써준 것 뿐이고, 부등식은 범위로 쓴 것 뿐이야.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함수 들어가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들어가면서 매번 강조해 주는 게 뭐야?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가 어려워. 되게 이상한 얘기라고. 알겠어? 함수는 잘하는데 방정식을 못해요. 이상한 얘기라니까. 왜? 니네가 알고 있는 요 2차 함수지? 0으로 만들면 뭐가 돼? 2차 방정식이지? 그럼 함수 입장에선 뭐가 돼?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 절편이잖아. 아하. 그럼 2차 방정식이라는 새끼는 원래 2차 함수가 있었는데 그 새끼의 뭐? x절편을 따진 거구나. 그럼 교점의 좌표 중에 x좌표만 얘기를 한 거야, 방정식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됐나? 오케이. 그럼 요거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이해 갈게요. 1차 하고서는 원래 1차끼리 연립을 먼저 해야 되는데 2차를 설명을 먼저 해버렸네. 2차가 원래 이래. 그럼 1차에서 이제는 연달아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1차에서 이젠 얘네끼리 사칙연산을 하고 싶었나 봐. 1차 부등식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x가 뭐 a에서 b까지 가고 y가 c에서부터 d까지 갑니다. 그럼 x가 뭐 또는 뭐 나왔으면은 y가 뭐 또는 뭐 나와 있으면 두 새끼의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눗셈이 궁금해요. 이랬으면은 나와 있는 수치들끼리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부등식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뭐냐? 합은 못하면 환자. 알겠어? 못하면 환자. 둘이 합하래. 그럼 요 새끼 둘이 더할 거니까 좌우도 뭐 하면 돼? 더해 번지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오? 그럼 얘는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c에다가 b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셨어? 선생님 많이 가? 그러면 차를 했을 때는 x 빼기 y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가 나와 있으면 합으로 고쳐. 선생님 뭔 소리예요? 얘를 바꿔주는 거야. 합으로 고치라는 게 x 플러스 이렇게 고쳐주라. 이해가? 마이너스 y로 구해 번지라고. 그럼 마이너스 곱했어. 뭐가 돼? 부동호 반대로 바뀌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d에서부터 마이너스 c까지지.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 이제 두 마리 뭐 하면 돼?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x 빼기 y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도 할 거니까 a-t. 요거랑 요거도 할 거니까 된 거야. 이해 가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가 있고 x 나누기 y가 있으면 주가 되는 건 이 새끼야. 알겠어? 뒤에 거를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얘네는 좌우변에 썼을 때 항상 쓰는 게 뭐냐면 최소를 왼쪽에 쓰면 되는 거고 최대를 오른쪽에 쓰시면 되는 거야. 됐나? 주가 되는 게 누구라고? x라고. 그럼 a에다가 c 곱한 거랑 d 곱한 거를 비교를 해. 그랬을 때 제일 작은 새끼 그게 왼쪽. 이해 갔어? 큰 쪽에서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거랑 비교를 해. 더 큰 새끼를 오른쪽. 됐나요? 그럼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지. A에서 C로 나누고 D로 나눈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왼쪽. B에서 C 나눠보고 D 나눈 것 중에 가장 큰 걸 오른쪽. 되셨나요? 선생님 많이 가. 그게 싫으면 뭘로 하면 돼? 곱하기로 고치시면 되는 거야. 됐쇼?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요 부분에서 이제 뭘 할 거야? 절대값이 주어진 녀석들의 1차 부등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은 우리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따라올 만한 부분이고요. 절대값이 주어진 거 앞서서도 우리가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가 이런 게 있지. 뭐 이런 게 있지.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왜 다 3이냐? 그냥 막 썼는데. 됐지? 그럼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풀어준다. 그럼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 알겠죠? 정석적인 방법은 뭐? 얘가 0이 되는 녀석을 기점으로. 선생님 왜 얘를 0이 되는 녀석을 기점으로 하나요? 풀어봐. 어떻게 가 얘들아? 절대값의 기본 성질 자체가 길이나 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한치라도 음수가 되는 녀석을 허용하고 싶지 않단 얘기야. 알겠어?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이 뭐야? A가 0 이상일 경우에는 그대로 나웃번지면 되는 거고 A가 0 미만일 땐 강제적으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뿔마 A로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도 0이 되는 녀석을 기점으로 1을 기점으로 1보다 큰 수치를 집어넣으면 양수인 거고 작은 수치를 집어넣으면 음수인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요 놈도 어떻게? 요렇게 나눠져서 x가 1보다 작은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고. 그럼 1보다 작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니까 강제적으로 양수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됐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곱하면 x-1이 마3. 그럼 x가 뭐예요? 마2보다 큽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써주려고 했는데 어느 범위에서만 구한 거야? 이 범위에서만 구했잖아. 그럼 1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2에서부터 1까지. 됐쇼? 1 이상. 양수지. 그대로 나오니까 x-1이 뭐가 돼요? 3. 그럼 x는 2보다 작다. 되나? 근데 나는 이 녀석도 어디? 이 범위에서만 구해줄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새끼는 뭐가 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이것 또는 이거니까 요거를 전반적으로 다 써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간다는 얘기지. 됐쇼? 그래서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얘들아. 잘 봐. 얘처럼 절대값이 혼자인 새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작지.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사이에 낑겨요. 맞아요? 낑긴다고. 그럼 얘는 절대값이 될 수 있는 값부터 구해. 이거 그냥 네모로 봐. 이 절대값이 될 수 있는 값부터 구하면 3은 뿔마 3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x-1이 낑기는 거야. 됐쇼? 그럼 양변에 2를 더해주면 되니까 x는 동일하잖아. 내 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특징이 이렇단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크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퍼져요. 돼? 이해가? 그럼 퍼져야 되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잖아. 뿔마 3을 찍어놓고 퍼져야 되니까.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크다가 나왔으면. 퍼진 거, 낑긴 거. 돼요? 이해가? 얘들아,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퍼지면은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라고 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아야지 당연히. 됐죠? 이걸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 2개짜리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얘처럼 풀 수가 없어. 절대값이 2개일 때는.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처럼 한 땀 한 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됐나? 그러다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셨잖아. 그지?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셨잖아. 그럼 그 방법을 알면은 좀 더 쉽게 갈 수는 있다고. 근데 정석적으로 한 번만 해드리고.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 0 되는 거 보고 얘 0 되는 거 봤더니 0과 1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구간이 몇 개였어? 2개였잖아. 그럼 2개 있을 때 3개 되겠지. 그럼 그 구간을 잘라. 어떻게? 이렇게. 그럼 x가 0, 1이니까 0과 1이 기준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x가 1 이상일 때. 통상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크다일 때 는을 붙이는 건 약속을 해놓은 거라고. 알겠어?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어. 아무거나 집어넣어. 존내 큰 새끼 집어넣지 뭐. 마이너스 10 집어넣자.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튕겨져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아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인데 음수 곱했으니까 반대로. 된 거지? 그럼 나는 이 새끼를 어디? 이 범위에서만 구해줄 거니까 x는 요거 하나 나온 거네. 됐쇼? 0과 1 사이 0.5 집어넣지 부어. 양수. 음수지? 다시 한번. 양수. 음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보다 작아요. 그럼 1 집어넘기면 요거를 이렇게 해드릴게. 잘 봐봐.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2보다 작아 안 작아? 작지.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2보다 작잖아. 돼요? 그럼 이 새끼는 뭐야? 다 된다는 얘기지? 막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막 집어넣는 녀석이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할 거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이 범위에 있는 걸 누굴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다 된다는 얘기잖아. 선생님, 겁나 좁지 않아요? 아니지. 우리가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면 셀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는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해인 거야 여기선. 이해가 쉬워?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1 이상 뭐 50 집어넣지 뭐.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그럼 2x가 4예요. 그럼 x는 2보다 작네.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어디 범위? 이 범위에서만 구해줄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해는 됐나?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를 구했더니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다 써줘야 되니까 0 없었네, 0이 들어가네, 1 없었네, 1이 들어가네. 그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게 해가 된다. 되셨나?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들의 범위는 항상 이렇게 구간을 나눠줘서 풀어주셔야 된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들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류의 문제도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알겠냐? 단 주어진 조건에서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 뭐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요런 수순을 밟아주셔야 돼. 됐어? 조건 2는 뭐가 되는 거냐? x의 개수가
개수가 웬만하면 1이에요. 알겠어? 2로 다 맞춰줘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1이야. 그냥 1이라고 정리할게. 1로 일정하다. 이게 맞춰져 있으면은 요 녀석은 그래프에 특징이 생겨. 알겠어? 그럼 예시를 들게. 예시를 들면 내가 요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요거 하나 그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로 바꿀게. 됐지? 아, 양수 쪽이 좋아서. 되셨어? 그럼 요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요런 경우로 돼 있으면은 치역에 절대값이 써 있는 거잖아. 그럼 치역이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치역이란 말을 모르구나. 쏘리. 안 배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쏘리.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니네 y는 x 그래프 그려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지, 요거. 맞아 안 맞아? 요거잖아, 요거. 요건데 요 새끼는 x 대신 1, 2, 3, 4, 5, 6, 7, 8, 9, 10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점들이 나오지.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가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나는 얘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실제는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럼 1 집어넣었을 때랑 어때? 동일하지? 이해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2 집어넣은 효과가 나는 거지. 이해가시나? 그럼 요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나온다. 선생님 저는 좀 힘든데요. 그럼 원초적으로 돌아가. 어떻게? x가 0 이상인 경우, 미만인 경우. 그럼 0 이상인 경우는 뭐가 돼? 요거 되지. 그럼 또 그린 다음에 어떻게? 0 이상인 부분이니까 여기지? 여기 부분에서 뭐다? y는 x. 그렸지? 돼요? 0 미만. 돼?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건데 x가 0 미만이니까 여기 기점으로 왼쪽만 볼 거란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인정? 됐어? 오케이. 그럼 요 똑같이 그려보지 뭐. 여러분들 힘들어하니까 동일하게 저 방식대로 갈게. 됐냐?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0하고 1이잖아. 그럼 0하고 1을 갈러. 됐냐? 그럼 니네 직선 그래프 그려봤잖아. 불연속인 함수를 니네가 그려본 적은 없잖아.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이런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지. 연속이니까 시작과 끝이 뭔가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겠지. 끊어진 데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해가? 그럼 요 새끼는 0일 때 한번 봐봐. 0일 때 함수값을 보면 얼마야? 1 되는 거 맞아? 이해가? 봤잖아. x가 0일 때 0 집어넣어보라고. 1 되지? x가 1일 때 1 집어넣어보라고. 1 맞지? 둘 다 1이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될까요? x가 음수일 때를 집어넣어봐. 음수일 때 아무거나 마이너스 10 집어넣어. 마이너스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는 거 맞냐? 이해가? 요거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맞냐고. 얘 풀어주면. 그럼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0,1 지나고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돼? 그럼 0과 1 사이 0.5 집어넣어봐. 0.5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지? 다시 한번 양수 음수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1이지. 그럼 0과 1 사이는 무조건 1이란 얘기야. 돼요? 1보다 큰 거 10 집어넣어봐. 양수지? 2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얘하고 똑같으면서 양수 쪽으로 갈 거 아니야. 돼? 안 돼? 이해 갔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요거 하나를 원래 더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홀로 있을 때는 뾰족이가 나왔지. 짝수개를 썼더니 우선 평평한 게 나왔지. 그럼 3개짜리 쓰면 뭐가 나올까? 힘들어. 그래요.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 0, 1,
됐지?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0 집어넣는다 치면 음수지. 이해가 안 가? 그지?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지. 여기. 그지?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1, 2, 3이지. 맞아 안 맞아? 0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 맞지? 0과 1 사이 0.5 집어넣어봐. 양수 음수지. 다시 한번 양수 음수지.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도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 여기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갈 건데 1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 1 집어넣으니까 1, 0, 1이지. 그럼 얘는 여기에 이 정도 2.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0, 1, 2지. 그럼 2일 때 또 얼마야? 3이지? 그럼 유추가 가능하지 않냐? 돼? 이해갔어?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특이사항을 가졌을 때 조건이 뭐라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땡땡땡. 이해갔어? 그랬을 때 x의 개수가 일정하면 그래프는 항상 요 딱으로 나온다. 다시 절대값이 홀수계일 땐 뾰족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갔냐? 누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뾰족인데요? 0, 1, 2 정가운데 있는 새끼. 이해갔어? 5개 나왔으면 세 번째 있는 새끼. 내 말 이해가지? 그럼 그걸 기점으로 쭈루룩 펴진다는 얘기야. 그럼 짝수계일 때는 0과 1이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이 양 끝점이 된다는 얘기지. 짝수계일 때. 내 말 이해가? 절대값이 4개 나왔으면 정 가운데 있는 두 마리의 양 끝점이 평평이의 기준선이 된다고. 내 말 이해가나? 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다 치자. 돼요? 그럼 요걸 그릴 거면 뭐야? 4개니까 평평이가 나오겠지. 조건에 부합하니까, 그치? 근데 얘는 뭐가 된다고? 정 가운데 있는 두 마리. 이게 양 끝점이 된다고. 그럼 여기 기점으로 어떻게 해? 이렇게 워준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선생님 말 가? 이게 양 끝점이 되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올라가고 꺾이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됐냐? 선생님 말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1,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겠지. 되나? 얘가 아니 5개 나왔으면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갖고 한 번 더 꺾이고 한 번 더 꺾이고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가장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프 개형을 적당한 표준으로 만들어서. 이해가셨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럼 절대값 해당하는 부등식 했고, 그럼 그 다음에 갈 게 이제 뭐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거야. 얘들아, 연립방정식 했잖아.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최소값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 절대값이 하나 나온 것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셔야 돼. 근데 얘가 아까 그런 특이사항에 의해서는 그래프 개형이 일정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나중에 이제 최소값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점 따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연립 부등식을 갈 건데, 얘들아. 연립 부등식을 갈 건데,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니네가 알고 있는 거잖아. 연립이라는 거 들어갔을 때 뭐 연립 방정식 풀어봤잖아, 그치? 그럼 좀 전에도 1, 2차, 1차, 2차 나온 거 다 해봤어. 그럼 거기에서 뭐야? 어쨌든 연립을 해서 공통된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연립 부등식이니까 뭐겠어? 공통된 범위 구하란 얘기지. 이해 갔죠? 당연히 얘도 뭐가 나오겠어? 1차 연립부등식, 2차 연립부등식 이런 게 나오겠지. 1차 연립부등식이 뭐야?
뭐 이런 거. 부동호 방향 무조건 같은 게 아니에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알아? 너 범위 구해. 너 범위 구해. 뭔 말인지 이해가지? 범위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공통 범위 구해주세요. 됐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야? 공통 범위 구할 거면 둘 중에 하나 없겠지. 됐냐? 둘 중에 하나 없겠지. 연립부등식을 풀려면.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커요. 얘는 밑에 식에서 x가 뭐 7보다 작아요.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돼? 공통 범위니까 x는 이렇게 가겠네. 됐냐? 얘가 연립부등식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는 거야. 이게 1차일 때는 충분히 평범하게 풀 수 있는 거지. 됐냐?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 2차 연립부등식이 갔으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 이게 크다. 여기에서 이걸 써주셨어야 되네. 크다 뭐 이게 나왔다 치자. 크든 작든 상관은 없어. 나중에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봤더니 이 새끼가 뭐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나왔다 치자. 여기를 구했더니 x가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된 범위 얘지. 되셨나? 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별거 없는 거야. 되쇼? 얘가? 그랬을 때 이젠 요 녀석을 갖다가 뭔 짓거리를 하겠어? 당연히 부등식에 해가 나온 상태에서 요 녀석의 미지수를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해. 됐나? 그럼 2차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항등식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 항등식 개념. 반드시 성립하는 거. 뭐 절대부등식이란 말도 있는데 항등식 개념이 들어가. 뭔 소리냐면 요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이건 함수하면서도 여러 번 했던 거야.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항상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항상 성립해요. 알겠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2차가 나와 있으면. 그지?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요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물선이잖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의 그래프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치? 이해가?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며. 그럼 내가 x라는 새끼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니네 이거 봐봐. 요. x축 기점으로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뭐야? 음수 쪽 있지? 0도 있지? 양수 쪽도 있지?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0, 양수 다 있는 거지. 두 번째 거는 0 있지? 나머지는 다 양수지? 세 번째 거는 다 양수잖아. 그럼 몇 번째 거를 쓰란 얘기야? 세 번째 걸 쓰란 얘기지. 그럼 잘 봐. 이거는 매번 강조하는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를 따졌더니 이 새끼 몇 개야? 2개. 얘는 1개. 빵개지. 선생님 아까 교점 이꼴 뭐라고 했어? 해나 근이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해나 근을 따졌더니 2차 방정식에 해나 근을 따졌더니 얘도 2개, 1개, 빵개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해나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 뭘 보고 알아요? 그렇지. 돼요? 그럼 얘는 인정하나? 돼요? 아니 다시 한번 하나씩 가봐. 교점이 x축과 따졌더니 2개, 1개 빵개잖아. 근데 교점 이꼴 뭐라고 했어? 해나 근하고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해나 근도 2개, 1개 빵개로 볼 수 있잖아. 얘가 는 0이다 쓰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그지? 그럼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같고 작다며.
그럼 나는 이 경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 써주면 돼? 판별식 D가 요거 쓰면 끝나는 거지. 되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설명할게.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대신에 이제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했었던 여러 가지 방정식 있죠? 4차 방정식부터 연립 방정식, 거의 부정 방정식 있는 데까지 마무리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부등식은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